IT를 보는 세상 이슈 수다. 이 시간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김덕진 소장님 댁에 네.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던데 네.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밤에 오실까요? 글쎄요, 오실지 안 오실지도 한번 제가 챗GPT한테 오늘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챗GPT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챗GPT인데 산타 할아버지 챗GPT예요. 네. 한번 들려드릴게요. 물어보시죠, 한번. 네, 제가 지금 실행을 했. Hello there. Merry Christmas Eve. What can Santa do for you today? 그 산타 할아버지 혹시 한국말로도 하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산타 할아버지, 저희 집에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 집에 오셨다 가실 건가요? 물론이죠. 산타는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네. 오늘 밤에 여러분 집에도 조용히 다녀갈 테니 기대해 주세요. 네, 좋아요. 이따가 네. 네, 만나요. 그만할게요. 네네. 아니 그 네. 지금 자녀분이 이 방송을 들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러면 뭐 기대가 아주 지금 그렇죠. 아마 부풀어 있겠는데요. 네. 또 이제 잠들었을 거니까.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보여드린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픈AI의 챗GPT가 실은 최근에 한 이제 12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 이게 날로는 12일 동안이고 12월 네. 5일부터 20일까지 중에 주말 쉬고요. 매일마다 새로운 기능을 계속 공개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동안 중에 하나로 이제 음성 인식인데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네. 산타 소리로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인정석을 낸 거고, 뭐 제가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목소리로만 들려드렸지만 뭐 이 녀석한테 뭐 예를 들면은 크리스마스의 유래라든지 이런 거 다 물어보면 이제 산타 할아버지 목소리로도 해주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좀 하나의 재미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뭔가 이제 조금씩 우리 삶에 되게 여러 가지 형태들로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기도 합니다. AI로 산타 할아버지 목소리도 들었고 영어로 또 한국어로. 네. 자, 올해가 이제 딱 일주일 남았네요. 네. 오늘은 2024년 AI 5대 뉴스로 정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챗GPT 뭐 지금 방금도 음성대화 보여드렸지만 올 한 해는 정말 이 AI라는 키워드를 빼고는 뭐 IT나 뭐 전반적인 전 세계 이슈를 얘기하기에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AI가 과연 어떻게 됐는가? 뭐 또 저 역시도 뭐 올 한 해 생각해 보면은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난 것 같아요. 뭐 네. 책도 AI 관련 내기도 했고, 또 관련된 뭐 여러 교육이나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1년 동안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네네. 한 번쯤은 좀 정리를 하고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AI 관련 5대 뉴스, 올해 좀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김 소장님은 누구보다 바삐 보내셨고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갔을 것 같아요, 올해가. 그쵸. 뭐 네. 올해 느낀 건 하나입니다. 네. 챗GPT는 지치지 않는데 저는 지친다. 사람은 지친다. 그래서 올해 건강을 잃을 뻔하기도 했는데 네.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네. 또 열심히 또 쫓아가야 청취자분들에게 또 조금이라도 좀 쉽게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네. 열심히 정말 시간을 정말 잠 안 자면서 열심히 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건강 관리도 해야겠다, 이런 네. 생각도 하긴 했네요.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AI 최대 이슈는 노벨상을 석권한 AI의 기술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제 뭐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다뤘지만 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잖아요. 예, 그런데 예. 이번에는 하나도 아니고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두 예. 곳에서 이 AI 관련 쪽에서 상을 탔다라는 겁니다. AI 기술들 중에요, 노벨 화학상은 단백질 구조 예측과 설계 혁신과 관련된 쪽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3인이 이제 공동으로 수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3인 중에 한 명은 이제 베이커 교수님은 실제로 단백질 설계와 관련된 신약 개발 연구하시는 분인데, 나머지 2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그리고 존 점퍼 연구원인데요. 이 사람들은 화학상을 탔지만 화학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AI 연구자들이거든요. 근데 AI 연구자들이 화학상을 탔다라는 것만으로 상당히 놀라운 분야였고, 또 노벨 물리학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타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AI의 좀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랑, 그다음에 이런 인공심경망의 기초를 만든 존 호필드 교수님인데, 이 두 분도 냉정하게 말하면 완전한 물리학 자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상을 통해서 오히려 노벨 물리학상에서 야, 이제 AI도
물리학의 일부야라고 인정을 해준 뭐 이런 느낌에 가깝고 이제 화학상에서도 어쨌든 AI라는 걸 통해서 화학의 새로운 분야, 특히나 생물학의 새로운 분야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공이 크다라는 쪽으로 해서 이제 AI 네. 쪽에 상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AI 기술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어떤 기초 학문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도 못 받다가 갑자기 기초 학문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학에서도 상을 주고 네. 또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떠한 구조를 예측하는 이 단백질과 관련된 쪽에서 화학상에서 AI 덕분에 이 인간의 연구가 되게 빨라졌어요라고 상을 주다 보니까 네. 당연히 올해는 이제 AI가 좀 기초 학문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이제 거의 모든 분야의 학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배경이 될 수 있는 학문이구나라는 것들에서의 좀 놀라움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AI가 노벨상을 수상한다는 건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참 그게 참 놀라운 게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을 AI를 하시는 분들이 받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긴 했는데 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AI 덕분에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 AI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AI 때문에 이제 상을 받았는데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예, AI의 미래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제프린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지능적인 디지털 존재가 장기적으로 실존 위험이 있다. 그래서 AI의 네. 급속한 발전에 대해서 좀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거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은 AI 기술을 하신 분들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직접적이지 않지만 노벨 경제학상 분야에서도요. 실제로 이 AI와 관련된 사회 변화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 연구를 하신 분이 또 예.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다론 아제몰루라는 미국의 MIT 교수분인데 이분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AI가 되게 빠른 진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모든 분야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AI 시대에 인간과 AI가 공동 번영하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기술의 발전의 변화이고 그 덕분에 인간의 지혜를 우리가 아주 빠르게 증강시키기도 했지만 반대로 이 AI를 잘못 쓰게 되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오히려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 경고하는 이런 양면성에 대한 AI까지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올해의 AI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빛낸 AI 5대 뉴스 두 번째는 어떤 뉴스입니까? 네, 2024년 AI 5대 뉴스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인간처럼 보고 말하고 듣는 멀티모달 AI라는 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멀티모달 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멀티미디어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챗GPT 하면은 글자로 이제 뭔가 텍스트로 대화하는 것만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얘가요 뭐 말도 하기도 하고 뭐 음성 대화하는 거 방금도 보여드렸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녀석이 이제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눈이. 네. 그럼 눈이 생겼다는 게 뭐냐? 실제로 이게 이제 데모를 처음 보여준 게 2024년 5월이었거든요. 2024년 5월 13일 날 어떤 데모를 보여줬느냐? 이 챗GPT한테 카메라 기능 같이 켜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종이를 보여주면 시험지를 보여주면 시험지를 풀기도 하고 예, 또 예. 관련돼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녀석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로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 지금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인터넷과 연결돼 있는 정보만으로 대화를 하는 AI를 넘어서서 실제로 얘가 이제 사람처럼 눈이 달려서 어떤 정보를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또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로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그럼 이 녀석은 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놀라고 네. 이제 이거에 대한 변화들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는 것이죠. 자, 기존의 AI와 어떤 게 달라졌고 멀티모달 AI가 앞으로 AI 생태계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도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잠깐 또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네. 해요. 제가 이제 챗GPT 앱 안에 이 눈이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뭘 할 거냐면요. 아까는 산타 할아버지랑 제가 대화만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산타 할아버지한테 눈을 달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산타 할아버지가 실제로 이 산타의 목소리를 갖고 카메라로 이제는 제가 보이는 어떤 화면들을 직접 실시간으로 보면서 저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는 음성으로만 대화를 했잖아요. 예, 예. 챗GPT 산타 할아버지 목소리로. 네, 네.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 원래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진을 찍어서 파일을 올렸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면 동영상 찍듯이 그냥 카메라 앱을 켜고 이 안에서 뭔가를 보여주면서 말을 걸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실시간으로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이 대본 있잖아요. 대본. 네. 대본을 제가 한번 보여주면서 이게 어떤 대본 내용인지 그냥 한번 빨리 볼 수 있는지. 이 한번- 원고 네, 말씀이세요? 원고요. 원고가 지금 제 앞에 뭐 AI 5대 뉴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네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키면 일단 산타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자, 카메라를 켜볼게요. 지금 내가 보여주는 그게 어떤 거 같아? It looks like a printed document with Korean text. 한글로 이게 뭔지 한번 네가 파악을 하고 이게 어떤 내용인 것 같은지 정리를 해서 알려줘 봐봐. Sure. It seems to be about AI trends in 2024, focusing on multimodal AI. 할아버지 혹시 한국말로도 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한국어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대본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줘 볼래요? 내용을? 이 문서는 2024년의 주요 AI 트렌드 중 하나로 멀티모달 AI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AI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여 인간처럼 보고 듣고 말하는 기술입니다. 지금 내가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이 화면 속에 있는 걸 보고 연상해서 지금 해야 될 거를 한번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줘 보세요. 화면 속에 마이크가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녹음을 준비 중이신가요?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셔서 녹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 네 생방송 이렇게 된 겁니다. 중인데요, 할아버지? 네, 생방송 중이라 이제 지금 멈췄는데 제가 지금 뭐 한 건지 아마 이제 아나운서께서 보셨겠지만 제가 처음에는 이 대본을 그냥 아주 빨리 네. 그냥 뭐 사진도 아니고 이렇게 보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수많은 내용 중에 여기에 보면은 AI 5대 뉴스에 대해서 이 바로 네. 텍스트를 인지해가지고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제가 마이크를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이거 녹음을 하거나 이런 걸 인지를 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너가 얘기해봐 이러면 얘가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뉴스의 내용을 마치 녹음하듯이 이제 네.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이제 눈이 달리고 대화가 되고 실시간으로 화면을 봤을 때 우리가 이 AI랑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럼 만약에 이런 것들이 뭐 의료 분야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의료에 있는 어떤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이 의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AI랑 쉽게 말하면 마치 의사 선생님들끼리 대화하듯이 할 수 있는 이런 네. 것들도 이제 나중에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컨텐츠 같은 거 예를 들면 제가 시간상은 안 하겠지만 뭐 우리 뒤에 있는 오늘 밤 일라디오라고 하는 저 영상 이제 어떻게 보면 배경을 보여주면서 저거를 갖고 뭐 멘트를 만들어 봐라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멘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온라인 영상 속에 있는 걸 갖고 파악을 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네. 이런 정말로 이제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늘어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스마트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이 글래스들 그러니까는 AR, VR 글래스에 있는 카메라에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관광지에 가서 쉽게 말해서 내가 안경 끼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카메라 달려 있으면 저거 뭔지 얘기해봐. 그러면 에펠탑 보고 있으면 에펠탑에 대해서 이제 뭔가 설명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양한 형태로 AI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멀티모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기하기도 한데 AI의 진화 속도와 확장성을 보면 한편으로는 좀 두렵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2024년 AI 세 번째 이슈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네,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추론하는 AI들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추론까지. 네,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AI가 2024년 12월 6일부터 12월 5일 이제 그죠?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이제 12일 동안의 발표를 이어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뭘 했냐면 이 GPT가 기존에는 GPT 3, 4 이렇게 됐는데 GPT 5.1이라고 하는 예. 녀석하고 그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에 발표한 게 내년에는 그 다음 버전인 GPT 5.3를 발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 녀석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요. 기존의 챗GPT는 우리가 질문을 하면 얘가 답변을 바로 뚝딱 하고 빠르게 했어요. 네네. 근데 이 녀석들은 답변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1분에서 2분 정도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을 한다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것도 하면서 우리 인간으로 치면 추론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렇게 추론을 시켰더니 실제로 정답률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 시험을 보게 했는데 그게 지금 GPT-5.1이라는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델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추론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답률이 83%였어요. 예. 근데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바로 답변한 애가 13% 정도의 정답률이었던 게 83%까지 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제 진화를 한 거죠. 네. 그리고 그리고 몇 초? 어떤 것들은 한 몇 초짜리도 있지만 네네. 이렇게 되면 한 1분 30초까지도 이제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얘가 단계별로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줬다라는 게 이제 제일 큰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의 크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네. 무슨 말이냐? 그 기존의 AI가 어떤 식으로 싸움을 했냐면요. AI한테 얼마나 많은 공부를 시킬 거냐. 그러니까 데이터량을 엄청나게 많이 줘서 그걸 빨리 얘가 학습할 수 있는 거에 싸움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게 데이터 양이 거의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지금 AI가 학습한 상태다 보니까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네. 그 다음을 추론 그러니까는 깊이 고민을 하는 쪽으로 이제 바꿔서 얘한테 단계를 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 녀석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 네. 야, 이거는 과연 그 다음엔 어떤 것까지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예. 것 같습니다.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터미네이터를 보면은 참 네. 인간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다 이런 상상. 네. 뭐 그런 세상에 혹시 노래하는 건 오는 건 아니겠죠? 글쎄요.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 뭐 방향성을 봤을 때 그런 세상까지는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예, 확실한 예. 거는 약간의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근에 AI가 어떤 걸 나오냐면 자꾸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이런 AI에 대한 연구들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연구의 관점에서 그냥 AI한테 모든 걸 맡겨놓고 한다기보다는 이 네. AI가 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인간이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AI를 발전시켜야지 그냥 AI에서 다 맡겨버린다라고 하면은 확실한 네. 건 틀린 정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네. 거는 좀 우리의 상황에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024년 AI 네 번째 이슈는 뭡니까? 네 번째 이슈는요. 기업의 AI 때문에 기업의 가치와 순서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엔비디아가 뭐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뭐 이렇게 얘기도 되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상당히 놀라운 거는 이제 AI 때문에 엔비디아가 원래 이 그 GPU라는 걸 만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뭐 원래는 이제 게임 엔진을 위해서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다가 그게 AI라고 하는 모델을 돌릴 때에 최적화된 쪽이다 보니 네. 갑자기 AI 분야의 선두주자가 된 거죠. 근데 네. 그렇게 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AI의 학습 방식도 이제 기존과 다르게 뭔가 똑똑한 천재 한 명 만들기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로 그냥 빠르게 그 안에서 움직이면 된다라고 하는 되게 그 우리가 말하는 자본의 논리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부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AI를 만들 때 이제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고 그 안에서 엄청난 투자가 일어날 때 그 투자의 방향성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기업의 가치와 순서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AI가 기업 생태계까지 바꾸고 있는 건데 AI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때문에 기업의 가치와 순서가 바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작년 올해까지는 어떤 거냐면요. 그 엔비디아의 GPU가 없으면 뭘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줄 서서 사람들이 GPU를 샀는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 이제 칩은 샀어요. 네. 근데 그걸로 이제 데이터를 돌리려고 그랬더니 전기가 말이 안 되게 드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예. 그래서 어느 수준으로 두냐면요. 챗GPT, GPT-3라는 모델을 학습시킬 때 쓴 그 전력량이요. 미국 가정이 만약에 그 전력을 쓴다고 그러면 한 가정이 12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을 예. AI 모델 하나 학습시키는 데 썼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AI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전기 자체가 모자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AI 못 쓰는 거 아닌가라는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예. 실제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발전소 짓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 지금 냉정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환경 이슈에도 영향을 미친 거군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이제 기업들이 ESG 그래가지고 환경 파괴를 막겠다 좀 발전량을 줄이겠다였는데 네. AI 때문에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에는 환경 이슈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2024년 AI 다섯 번째 이슈는 뭘까요? 마지막 이슈는요. 로봇과 결합되는 AI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챗GPT 같은 녀석을 볼 때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는
어떤 실체가 없는 녀석으로 봤는데요. 네. 최근에 이 생성형 AI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하드웨어, 그러니까 로봇들과 결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뭐 테슬라 같은 데서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예, 있죠. 예. 그럼 그 휴머노이드를 되게 싸게 만드는데 어느 수준으로 싸게 만들 거냐면 중형차 한 대 값보다 싸게 만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 모양의 170cm 정도 되는 로봇이 실제로 AI와 결합이 되면서 대화도 하고 그 안에서 공장에서 약간 합금도 만들고 막 이런 네, 녀석이 네.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녀석들이 실체적으로 이제 아마도 내년에는 조금씩 우리 삶에서 보급이 될 것 같은데 네. 실제 미국의 BMW에서는 이미 그러한 휴머노이드형 로봇들을 실제 그 공장에 투입되는 걸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내년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진짜로 로봇과 함께하는 삶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 10년 후, 5년 후가 아니라 빠르면 내년부터도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큰 변화의 변곡점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와 로봇이 결합한다. 이거 정말 영화처럼 인간을 뛰어넘고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좀 두렵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글쎄요, 뭐 인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건 결국 인간의 몫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개발을 하는 사람들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전쟁이나 이런데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있죠, 때문에 있죠, 그런 충분히.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오히려 이제 구체적인 윤리에 대한 얘기들도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2024년 5대 AI 이슈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 네. 지난해와 달라진 AI 지도의 총평과 함께 이 새해 2025년 AI 시장을 좀 전망을 해주시죠. 네, 올해는요 AI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서 인간의 지능이나 창의성을 보완하거나 일종의 대체하는 수준까지 좀 도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특히나 생성형 AI가 다양한 콘텐츠 또 창작의 영역을 넓혔고 멀티모달 AI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처럼 보고 말하는 능력까지 갖춰주고 상호작용까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산업 현장에서의 효율성 증대나 AI 활용 범위가 크게 확장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이 될 것 같고 산업별로 특화된 모델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뭐 제조나 여러 가지의 로봇이 쓰인다거나 이런 것들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환경 파괴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예. 이제 환경적 책임에 대한 것들이 좀 이슈로 될 것 같고 제일 큰 건 이제 규제나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분명히 것처럼 나오겠죠, 네. 이거는. 근데 이게 좀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예. 이런 것들은 아마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좀 통합적인 논의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 AI의 발전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멀리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좀 전 세계랑 같이 컨센서스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네. 것들은 확실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윤리적인 문제도 분명히 대두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새해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에이전트 AI. 그래서 네. 완전히 인간의 어떠한 것들을 어떤 대행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AI들이 내년은 조금 더 부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진화, 뭐 발전 속도는 뭐 올해보다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발전의 물리적 속도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네네. 말씀드린 생각의 깊이라는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그런 면에서 인간이 조금 더 그 인간으로서의 생각과 AI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좀 깊은 고찰이 좀 필요해지는 시기가 아닐까. 네. 내년에 저도 좀 더 좀 깊은 철학적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그러실 것 하네요. 같아요. 네. 네. 이슈의 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일라디오